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 국회 내에서도 아주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어디를 가나 에어컨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빵빵 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기를 생각 없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기 사용도 저는 습관이고 습관으로 충분히 우리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지속적이라야지 정말 국민이 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쓰지 말아라, 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전력 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우리 주관부처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것도 저는 원자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거의 내놓고 논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금기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 원전이 한 23기 가동이 되고 있고요. 매년 한 700톤 정도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관련 장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전 내에 임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먼저 고리에서 2016년이면 그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가 돼서 더 쓸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저준위는 그 경제 방패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준위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중간 저장 시설을 지으려면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선정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먼저 일단은 국민들한테 모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포화 상태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기법을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 미래 기술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고 또 조립 기술, 건설 기술이 있으면 해체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해체 기술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 원전 해체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로 같은 것을 원자로를 해체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 기술이 한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딱 맞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얘기할 때는 핵심 기반 기술 38개 중에서 현재 우리 국내 연구진이 확보한 것은
오염 토양 처리 기술 등 17개에 불과하고 원전 해체 핵심인 주거지역 오염 보건 기술, 또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등 21개 기술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원자력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2013년에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예산이요.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2,100억 원, 일반회계 1,242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971억 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 126억 원, 이렇게 해서 모두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에 4,440억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원전 해체 기술을 비롯해서 안전 확보 기술 등은 우리 세계 최고 기술국과 비교하면은 기술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어제도 제가 이제 통화부처, 범부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원자력 분야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처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예. 저기 뭐 우리 산업부도 있고 예. 또 미래부도 있고 또 원안이도 네네. 있고. 예, 그래서 그 각 부처가 그 각 부처별로 또 별개 근거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처가 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딱 구분된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부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기술을 확보를 하고 또 시너지 그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의원님 규정해 주신 원자력 해체 그 핵심 기반 기술 개발 계획 이거는 2012년 11월에 수립해서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서요.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원전 설비 규모로는 세계 5위인데요. 일단 그렇게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체에 대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원전이 이제 가동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주관 담당 기관 이런 것들도 지금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해체 비용이 예측하기로 한 6천억에서 1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원전을 해체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지를 시켜놓고 해체를 못한 원전이 한 122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기술을 빨리 확보를 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원전 해체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수출의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자력 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가 예타 중인데요. 예. 각 지역에서 서로 지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저는 그 선정이 돼야 되고 어떤 힘의 논리나 다른 것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고리 1호기 네. 지금 모두 다
우리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30년 쓰고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예, 그 문제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서 지역의 그 수용성이나 경제성 등을 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